안녕하십니까. 화학분석 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학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3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실전 모의고사는 실제로 모의고사가 아니고 실제로 시험에서 출제됐던 관연도 문제임을 꼭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에서 분자 안에 베이결합이 존재하는 화합물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베이결합이라는 걸 먼저 알아놔야 되겠죠? 베이결합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 물질은 답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답은 결론적으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이온에서 결합을 하는데 베이결합이라는 것은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하지 않는 비공유전자쌍을 가지는 원자가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해서 이루어지는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공유전자쌍을 가지는 것을 베이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게 NH4 플러스니까 베이결합에 관계되는 문제가 나오면 NH4 플러스가 암모늄 이온이에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바로 암기를 해 놓으셔도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벤젠의 반응에서 소량의 철의 존재에서 벤젠과 염소가 반응을 시키면 벤젠과 염소를 반응을 시켜요. 그럼 벤젠이 C가 6개, H 6개, 그리고 염소가 Cl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반응을 시켰을 때 염소 이온이 반응을 한다고 하면 Cl-가 반응이 되겠죠? 반응을 이렇게 하면 자, 어떤 물질이 나오죠? H가 한 개가 빠져나가겠죠? 그럼 C 6개, H 5개, 여기에 Cl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벤젠에 염소가 결합됐으니까 염소를 클로로라고 하죠. 그래서 클로로벤젠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클로로벤젠이 만들어지면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수돗물에서도 클로로벤젠이 만들어지면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클로로벤젠이 만들어지는 반응의 이름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염소가 어떤 물질이냐면 할로겐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할로겐 물질이 벤젠에 결합되기 때문에 할로겐화 반응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1g의 라듐으로부터 1m 떨어진 거리에서 1시간 동안 받는 방사선의 영향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방사선의 영향을 정의로 나타낸 게 1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답이고, 자, 여러분들은 정의를 같이 기억을 해야 되죠. 여기서 램만 정답에서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먼저 1램이라는 것은 방사선의 영향, 그리고 방사선의 흡수선양을 1그레이, 그리고 방사성량을 1레드, 그리고 방사성 물질의 양을 1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를 정의를 해놓은 팁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500ml의 물을 정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은 얼마인가? 단 물의 정발열은 40.6kJ/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열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먼저 물 500ml를 몰로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l를 여러분들이 g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ml를 g으로 사용했을 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 밀도예요. 그래서 팁을 보시게 되면 자, 물의 밀도가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1.0g/ml예요. 이 값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중과 밀도는 같은 용도로 사용하니까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물의 밀도가 1.0g/ml니까 물 500ml는 500g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500g에 물이 뭐예요? H2O죠. H2O 1몰은 분자량이 18g이고 그때의 체직이 22.4L예요. 그러면 1몰 나누기 18g을 하면 몰 단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몰이라는 것은 질량 나누기 분자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의 몰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질량이 지금 물이 얼마가 나와 있어요? 500ml. 500ml는 500g하고 동일해요. 밀도가 1.0이니까. 따라서 500g 나누기 물의 분자량 18g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7.78몰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물의 정발열이 40.6kJ/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몰에 해당하는 정발열이 40.6kJ예요. 근데 지금
500ml, 다시 말해서 500g의 물은 몇 몰이 되는 거죠? 27.78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78몰을 여기다 곱하면 되죠. 그러면 1몰이 40.6kJ니까 27.78몰은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127.87kJ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문제는 상당히 간단하지만 풀이는 여러분들이 생각만큼 간단하진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지금 4번에서 핵심은 물 500ml에 해당하는 몰을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반응 속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반응 온도가 있겠죠. 그리고 반응 물질의 농도가 있겠고, 그리고 촉매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겠죠. 따라서 관계가 없는 것은 반응식이 정답입니다. 반응식, 압력 이런 내용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27도씨 수소 4리터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압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부피를 2리터로 줄이며 온도가 얼마로 하면 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27도씨가 T1, 4리터가 V1, 그리고 2리터가 V2, 온도를 T2를 나타내면 되죠. 그러면 보일-샤를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보일-샤를을 보면 T1분의 P1V1은 T2분의 T2분의 P2V2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뭐가 없어요? P가 일정하니까 P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무슨 법칙? 샤를의 법칙이 되는 거죠. 자, T는 절대 온도로 보정해야 되니까 도씨 플러스 273. 따라서 273 플러스 27도. V1은 4리터. 그리고 T2를 계산하고 V2는 2리터. 따라서 T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얼마가 되죠? 150K.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는 도씨로 계산했어요. 그러면 K에서 도씨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빼주나요? 273. 보세요. K 온도를 도씨로 바꾸기 위해서는 K 온도 마이너스 273.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23도씨의 값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콜로이드 용액이 아닌 것은, 자, 가번에 녹말 용액, 나번에 점토 용액, 다번에 설탕 용액, 라번에 수산화 알루미늄 용액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콜로이드성 물질이라고 하면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0.001에서 0.1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갖는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수성과 소수성 콜로이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콜로이드 용액은 녹말, 그리고 점토, 그리고 수산화 알루미늄이 해당하고, 설탕 용액은 콜로이드 용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칼륨 원자가 19개의 양성자와 20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원자 번호와 질량수는 얼마인가? 자, 여기서 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팁에 보시면 2번, 3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와 동일합니다. 반면에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19개의 양성자 수를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원자 번호도 얼마가 되는가요? 원자 번호가 19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질량수를 계산하라고 그래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질량수는 19개에서 20개를 더하면 39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9와 39가 정답이 되니까 라번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8번 같은 경우에서는 정확한 정의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9번에 보시면 NH4 플러스의 원자가 전자는 총 몇 개가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원자가 전자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자, 질소와 수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원자가 전자가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는 1개가 있어요. 근데 수소가 4개니까 합이 4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플러스 1, 1개를 내줬어요. 그래서 1개를 줍니다.
한 개를 주게 되면은 빼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얼마가 되느냐면 8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성격 중에서 성격이 서로 다른 화학식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한번 여기서 볼까요? 서로 다른 것을 찾게 되게 되면은 자, 문제 조건에서 CHS3 COOH 그리고 C2H5OH 그리고 C2H5CHO 결론은 OH죠. 그래서 OH를 가지고 있는 물질과 OH를 가지지 않은 물질의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설명이 있는 것처럼 라번은 아세테이트라고 그래서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1번 전기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전기압이 크면 정발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전기압이 크면 정발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기압이 크면 정발이 쉽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끓는 점이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전기압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커지겠죠. 그리고 전기압이 크면 빨리 기체가 되기 때문에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 작아집니다. 분자 간의 힘이 커진다는 소리는 고체, 작아진다는 소리는 기체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기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12번에 보면 CO2와 H2O는 모두 공유결합으로 된 3원자 분자인데 CO2는 비극성, H2O는 극성을 띈다. 그 이유는 물었어요. 자, CO2라는 것은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O가 양쪽에 있죠. 그래서 대칭 구조를 가집니다. 대칭 구조를 가진다는 소리는 비극성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자, 반면 H2O라는 것은 O를 중심으로 해서 H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비대칭 구조를 나타냅니다. 비대칭 구조는 극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극성과 극성을 띠는 이유는 우리가 대칭이냐 비대칭이냐를 나타내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결합 구조가 H2O는 9번형, CO2는 직선형. 9번형이라는 것은 비대칭, 그리고 직선형이라는 것은 대칭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온 결합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 이온 결합은 극성 용매인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은 주로 물에 상당히 잘 녹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NaCl입니다. 그래서 NaCl 같은 이온 결합은 물에 상당히 잘 녹죠. 그 다음에 전자를 잃는 원자는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는 이온은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NaCl을 기억을 했을 때 Na+와 Cl-죠. 그래서 Na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 Cl은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온 결정은 고체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 원자로부터 전자를 얻기 쉬운 비금속 원자로 하나 이상의 전자가 이동했을 때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 이온 결합입니다. 정답은 가번.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0도씨 0.5 atm에서 10리터의 기체가 있다. 표준 상태에서 이 기체의 부피는 얼마인가 나와 있죠. 그러면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20도씨 T1, 0.5 atm P1, 10도씨 V1이에요. 자, 그리고 표준 상태라고 하면 0도씨 1atm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0도씨라는 것은 T2, 1atm이라는 것은 P2, 여기서 V2를 계산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찾을 수 있죠? T와 P와 V에 대한 식이니까 볼 샤렐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볼 샤렐의 법칙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도씨니까 273 플러스 20K 분의 0.5 atm 곱하기 10리터는 273 플러스 0도씨 그리고 1기압 곱하기 V2. 따라서 V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 V2는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니까
0.5 atm 곱하기 10리터 곱하기 273K 나누기 273 플러스 20K 곱하기 1atm. 그래서 값을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4.65리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처럼 해도 되는데 풀이는 또 식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풀이와 지금 보일-샤레르 법칙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보일-샤레르 법칙을 이용해서 많이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보일-샤레르 법칙으로 문제를 푸세요. 지금 풀이처럼 푸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에서 카르복시기는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카르복시기라는 것은 COOH를 카르복시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라번입니다. 그러면 O라는 것은 에테르, OH는 수상기, 그리고 CHO는 알데히드. 그래서 OH를 가지고 있으면 알코올기가 되는 거죠. 알코올.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소는 나트륨 80g을 물에 녹여서 전체 부피가 1000ml가 되게 하였다.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80g이라는 것은 질량입니다. 그리고 1000ml라는 것은 부피죠. 자, 부피 1000ml는 1리터가 됩니다. 그리고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노르말 농도의 단위는 EQ/L가 되겠죠. 자, 분자량이 40g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노르말 농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당량이죠. 일당량. 일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라는 것은 분자량 나누기 당량수. 당량수는 N의 위치는 알칼리 성물질이기 때문에 OH의 개수예요. 그러면 분자량이 지금 40이라고 주어졌고 당량이 1가죠. OH가 1개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질량과 부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노르말 농도 구하는 식은 질량 나누기 부피 곱하기 일당량 나누기 일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예요. 그러면 질량이 지금 80g, 부피가 1리터, 그리고 분자량 나누기 가수가 분자량 나누기 가수나 당량수가 가수하고 동일한 거예요. 분자량 나누기 가수나 분자량 나누기 당량수가 같은데 1가니까 분자량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40g. 따라서 계산하면 2노르말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단서에 따라서 공식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칙은 무엇인가? 어떠한 화학 반응이라도 반응물 전체의 질량과 생성물 전체의 질량은 서로 차이가 없고 완전히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가장 핵심이 내용이 뭐냐면 반응물 전체의 질량과 생성물 전체의 질량인데 차이가 없고 완전히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값이 정해져서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면 질량의 값이 유지된다는 법칙은 뭐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면 에탄올에 진한 황산을 넣고 180도씨에서 반응시켰을 때 알코올의 제거 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질은, 자, 에탄올이라는 게 에틸 알코올이에요. 그럼 C2H5OH거든요. 그럼 180도씨에서 진한 황산 H2SO4를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에틸렌이 나오고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반응식에서 H와 O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반드시 H2O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H2O를 끄집어내세요. 그럼 H2O를 끄집어내면 O와 H가 나오고 여기서 H가 한 개가 빠져나오죠. 그러면 뭐가 나왔어요? C2H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 자체에서 생성되는 물질, 생성물을 찾아라 그러면 물은 생성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제외한 주 생성물질은 뭐가 되느냐? 에틸렌이 되는 거죠. 따라서 C2H4가 정답이 되는 거죠. C2H4가 뭐예요? C가 2개, H가 4개. 정답은 나번.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1페르데이의 전기량의 값을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1페르데이의 전기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1당량 물질이 생성됐을 때 필요한 전기량이죠. 1g 당량 물질이 생성됐을 때 필요한 전기량. 그래서 값은 얼마의 값을 가지나요? 96,500 쿨롬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라번이 정답. 그리고 20번. 다음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소 주기율표를 기준을 했을 때, 자, 오른쪽으로 가면 주기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족이죠. 자, 그래서 주기에서는 원자량이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죠. 족에서는 원자 번호입니다.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고,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작아지는 게 이온화 에너지예요. 자, 따라서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가장 작은 걸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족 중에서도 가장 상단에 있는, 가장 왼쪽에 있으면서 가장 상단에 있는 물질이 가장 작은 물질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나트륨이 되는 거죠, 나트륨.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여기서는 주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 들어가 있는 물질을 표현하는 거니까 나트륨이 가장 작은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물질 중에서 혼합물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혼합물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두 개 이상의 물질 중에서 순물질이 두 개 이상 혼합된 물질이니까 혼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기입니다. 자, 공기는 질소, 그리고 산소, 그리고 네온, 메탄가스, CO2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혼합물입니다.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황상구리 용액에 황상구리라는 것은 CuSO4를 황상구리라고 합니다. 아연을 넣었어요. 아연은 GN이죠. 그럼 아연은 주로 환원제로 넣습니다. 아연은 환원제. 자, 넣었을 경우에 구리가 석출되는 것은 아연이 구리보다 무엇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냐 그래서요. 이온화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아연이 구리보다 이온화 경량이 크기 때문이다.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습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23번 건조 공기 속의 네온은 0.0018%를 차지한다. 몇 ppm이냐? 이 문제는 문제가 동일하진 않아요. 근데 퍼센트를 ppm은 퍼센트로 고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맞춰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퍼센트라고 하면 100분율이에요. 그리고 ppm이라고 하면 100만 분율이에요. 두 개의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0분율이라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2성, 100만 분율은 10의 마이너스 6성. 얼마 차이가 나죠? 10의 4성 차이가 나죠. 어떤 게 크죠? 퍼센트가 큽니다. 자, 따라서 퍼센트 곱하기 10의 4성을 하면 뭐가 되나요? 자, 퍼센트에다가 10의 4성을 곱하면 ppm이 돼요. 반면에 ppm에서는 10의 마이너스 4성을 곱해야지 퍼센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퍼센트를 ppm으로 계산하니까 0.0018% 곱하기 얼마를 하는 거죠? 10의 4성을 하는 거죠. 자, 10의 4성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18ppm. 따라서 정답은 나번. 그래서 퍼센트를 ppm으로 바꿀 때는 10의 4성, ppm을 퍼센트로 바꿀 때는 10의 마이너스 4성을 곱해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자, 그리고 24번에 보면 볼타전지의 âm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자, 볼타전지에서는 âm 극과 양극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âm 극에서는 산화 반응, 양극에서는 환원 반응. 자,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암기해야 되죠. 볼타전지에서 âm 극에서는 산화, 양극에서는 환원 꼭 기억하시고. 자, 25번 다음 유기화합물 중에서 파라핀계 탄화수소는 어떤 거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파라핀계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파라핀계는 CnHEn 플러스 2예요. 다시 말해서 알칸계열입니다. 알칸계열. 자, 알칸계열은 뭐뭐탄으로 끝나는 거죠.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뭐가 있어요? 메탄이죠. 자, 여기서 C가 1개, H가 4개니까 구조를 한번 봅시다. 지금 보세요. 여기서 Cn, C가 1개, H는 En 플러스 2니까 2 곱하기 1 플러스 2. 그럼 뭐가 되죠? CH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죠. 라번.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반응에서 정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정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을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반응이 많이 일어나려고 하면 압력이 높아야 되고 온도가 낮아야 되죠. 그럼 NH3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역반응이 많이 일어나려고 하면 압력이 낮아야 되고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N2가 많이 생성되죠. 따라서 정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나오면 뭐죠? NH3 암모니아의 농도가 많이 생성되는 반응이죠. 그러려고 하면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낮추면 돼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알맞은 조건을 찾아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라번이 정답이 되죠. 암모니아의 농도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암모니아 농도가 너무 많으면 암모니아가 많이 생성되면 오른쪽으로 이동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되고 반면에 온도는 낮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질소 농도와 그러니까 생성물이 많이 생성되려고 얘들이 많이 생성되려고 하면 정반응이 일어나는 게 NH3가 생성되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생성물이 많이 생성되려고 하면 반응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질소의 농도가 N2, 수소의 농도가 H2니까 이 질소와 수소가 많아지면 NH3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라번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많고 NH3가 적으면 정반응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7번 다음 중에서 건조용으로 사용되는 실험기구는 어느 것인가? 건조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흡착제나 건조제를 주입해서 주로 이제 건조제를 주입해서 건조를 시키고 보관하는 용기를 데시게이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반면에 피펫이나 메스실린더나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액체를 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실험기구죠. 자, 정답은 가번이 되고요.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용액의 전리도를 알맞게 표시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전리도라는 것은 전체 몰에서 전리된 농도, 전체 농도에서 전리된 농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농도에서 전리된 농도니까 라번이 되겠다. 그죠? 전체 몰 농도분의 전리된 몰 농도. 간단한 얘기죠. 그리고 29번. 약염기를 강산으로 측정했을 때 당량점의 pH는 어떻게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약염기를 강산으로 측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량점의 pH는 어떻게 되죠? 다시 말해서 X승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겠죠. 약염기를 강산으로 측정했을 때 그러면 pH가 어떻게 되겠죠? 물 속에서 보면 자, 약염기라는 것은 OH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2개가 있고 강산이라고 하면 H가 3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대1로 반응하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죠? H 플러스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X승 자체가 산성이 되니까 pH가 7 이하로 떨어져 있겠죠. 왜? 산성은 pH가 0에서 7 사이를 의미하니까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97WT%, WT는 웨이트라고 그래서 질량 농도, 중량 농도라고 하죠. 그리고 H2SO4가 황산입니다. 비중이 1.836. 여기서 비중이나 밀도는 같은 용도입니다. 정확하게는 다르지만은 그래서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들 부피를 질량을 부피로 환산하는 값인데 비중이나 밀도가 가지는 단위가 g/ml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용액의 노르말 농도는 얼마인가? 황산의 분자량은 98.08g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노르말이나 몰 농도를 계산했을 때 질량과 부피가 있는 조건에서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비중이나 밀도, 그리고 퍼센트 농도가 있을 때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를 구하는 문제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밀도와 또는 비중이나 밀도가 주어져 있고 퍼센트 농도가 주어졌을 때의 노르말 농도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주어진 비중이 주어졌으니까 비중 자리에 1.836을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10의 3승을 곱하는 거는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죠. 왜? 노르말이나 몰 농도는 리터 기준이니까. 그리고 일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지금 황사는 보시다시피 H가 몇 개죠? 2개. 그러면은 2당량짜리죠. 2가 2당량. 그럼 분자량이 98.08g으로 주어졌으니까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 수는 98.08g에서 2를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퍼센트 농도는 97%니까 퍼센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36.32 당량 EQ/L.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질량과 부피가 나와 있을 때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를 주로 계산하겠지만은 지금처럼 비중이나 밀도 그리고 퍼센트 농도가 나와 있을 때 몰 농도나 노르말 농도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5도씨에서 용해도가 35인 염 20g을 50도씨의 물 500ml에 완전 용해시킨 다음 25도로 냉각시키면 몇 g의 염이 석출되겠느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해도라는 것은 용매를 기준하죠. 그래서 용해도는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용해도가 35일 때 염 20g을 물 50도씨의 물 50ml에 완전 용해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5도씨에서 용해도가 35예요. 그러면 용매가 얼마죠? 용매는 물 100g을 의미하죠. 100ml는 물의 밀도가 1이니까 100g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100g 분의 35g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100g은 100ml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표현을 했을 때 이 값을 이렇게 100ml 분의 35g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물 100ml를 50ml로 반으로 줄였어요. 반으로 줄이면 용질도 어떻게 되나요? 반으로 줄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35g이 어떻게 되나요? 17.5g으로 줄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석출되는 양은, 자, 첨의 값이 얼마였어요? 첨의 값이 20g이었어요. 그러면 물 50ml로 줄었을 때의 값은 17.5g이에요. 그러면 석출되는 값은 그 차만큼 석출되겠죠. 따라서 2.5g이 석출이 된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32번 제2족 구리족 양이온과 제2족 주석족 양이온을 분리하는 시약은,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약의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2족 분족 시약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1족에서 6족까지 분족 시약을 표를 통해서 암기를 했죠. 그래서 2족 시약의 분족 시약을 답으로 찾는 거죠. 따라서 황화수소 H2S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족 시약은 반드시 1족에서 6족까지 분족 시약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수업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이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론 문제든 계산하는 문제든 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답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리고 답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항상 문제와 답을 매치를 시켜서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